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놈의 손실 어떻게 막을까로 지어봤습니다. 사실 뭐 손실은 언제든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손실 발생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지만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유난히 감정 동요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한번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활비를 갖다 부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장 써야 될 돈을 어 주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조급해지죠. 그래서 더군다나 인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미수를 땡기게 되면 더 인제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쫓기는 듯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인제 무리하게 비중 베팅을 하게 되고 결과는 처참하죠. 네, 두 번째는 조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의 조정 또는 하락도 참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 예수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떨어지게 되면 고점 매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욕심 많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에 진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죠. 그래서 꿈이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본인의 캐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파라는 거는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제 '나의 캐파는 어느 정도일까?' 요거에 대해서 인제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 보셨겠지만은 제가 정확한 한번 그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얼마 정도의 손실이 찍혔을 때 타격을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타격이라는 거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 자신이 좀 무너진다.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제 찍히게 되면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난 이 금액을 어디 가서 주식으로 복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복구할 자신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아마 인제 타격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무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인제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실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 답변이 곧 여러분의 캐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캐파라는 거는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대 한계 금액이에요. 네. 최대 한계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한다면은 몇백을 벌 수 있겠지만은 주식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못 버는 걸 떠나서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캐파가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100만 원이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인제 예수금 100만 원부터 주식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예수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수익이 잘 안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제 자신의 캐파 그릇을 모른다면은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인제 '왜 급락을 할 때마다 내가 도망을 나와서 이렇게 손실을 반복할까?' 그래서 손실이 나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좀만 더 버텼더라면 또는 '아 그때 팔지 말걸.' 그다음에 '내가 파니까 오르네.' 아니면 '몇 달만 참을걸.' 요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올라갈 것 같던 그 주식이 몇 달 있었더니 그냥 오르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물리더라도 해당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멘텀이 됐든 뭐 뉴스가 됐든. 그래서 수개월 후 상승하는 경우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한 경험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참지 못할 무리한 잠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제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한쪽은 이제 산소통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산소통 없이 그냥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찾기 위해서 잠수를 한 거예요. 근데 한쪽은 산소통이 있고 한쪽은 없죠. 보시면 인제 산소통 없이는 잠수를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잠수라는 거는 한 종목을 일정 기간 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을 오래 매매하지 못하는 것은 기질과 기술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통은 종목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자금의 성격, 그러니까 생활비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죠. 그다음에 분할 매수, 그다음에 느긋한 성격과 여유, 그다음에 시장의 추세를 보는 눈 요런 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자면 산소통이 있다면은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인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제 산소통이 없다면은 요런 게 없다면은 모든 매매에서 아마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뭐 장투뿐만 아니라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제 기회라는 게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그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동일 패턴의 손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호수에 들어온 거예요. 이 호수에 인제 잠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몇 초를 못 참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다른 호수로 가서 인제 고기를 잡으려고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을 못 참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호수를 선택을 해서 고기를 잡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호수에 들어갈 때 산소통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극약 처방 투자법이다, 요렇게 써 봤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도 수익이 별로 안 나거나 아니면 인제 거의 뭐 수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손실이 반복돼서 이제는 인제 '주식에 회의를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인제 눈 딱 감고 이렇게 1 년만 버틸 수 있다면 상승장이 아니어도 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한번 극약 처방 투자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3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 3 개를 적절히 섞으셔도 되고 뭐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인제 정수리 때리기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종목이 담겨 있을 텐데요. 뭐 몇 종목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포트 수익률 순위에서 최상위죠. 1 위. 1위 수익률 종목을 계속 때린다. 매수를 한다는 거죠. 대신 인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한 주씩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또 일부 덜어내고요. 이거는 인제 하락 종목에 밥을 주지 않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순위표가 이렇게 있죠, 장고에 보면. 그래서 이제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종목은 잘 안 오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매수에서 추세는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추세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매수를 해 가지고 여유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기주만 먹기 투자법이에요. 저 정기주에 대한 설명은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높은 변동성보다는 어 거의 확실한 어떤 수익률을 원해 할 때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세를 내는 종목을 밑단에서 매집 후에 상승하면은 정리한다라는 거죠. 예.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최근에도 인제 전쟁으로 올랐지만은 석유 관련주들이 있어요. 국장에서는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가 있겠죠. 그 주식들은 인제 잠잠할 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네, 쳐다도 안 보죠. 그래서 쳐다도 안 볼 때 한 주씩 적립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럼 그때서부터 인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요거 인제 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HMM, 뭐 흥하해운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테마방산. 그냥 방산주가 아니고 뭐 빅텍 같은 방산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났다 하면은 어느 정도 시세를 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덜하죠, 그런 게. 그다음에 육계주가 있습니다. 육계는 이제 뭐 닭이죠, 닭. 예. 닭 관련주예요. 마니커라든지 뭐 하림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의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주식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주들. 요거 인제 뭐 증권사 쪽이 많아요. 증권사 쪽이 고배당이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같은 그런 주식들도 인제 뭐 꼭 배당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준다면은 요런 식으로 반복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투자법의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난다면 고거를 인제 실현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두세 번 큰 시세가 나지만 나머지 시간은 오직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호가창의 아주 화려한 움직임, 그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높게 상승하는 거, 요런 것만 이제 찾아다니지만 실제로 수익은 거기보다도 다른 데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한번 유념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눈만 패기 투자법입니다. 한눈만 패기 투자법. 그래서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은 절대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 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조금씩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쉬운 방법은 뭐 누구나 알겠죠.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실천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포모 때문이죠. 포모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종목에 인제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아무런 수익률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 그냥 테마를 타 가지고 급등을 하죠.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들이 갈아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마도 '최후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요 방법도 안 된다 한다면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정리를 하자면요. 세 가지 투자법 모두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 오로지 하나. 예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어떤 조건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제 주식을 매수할 때 미리 수익을 내는 상상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체감하는 고통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항상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수익에 대한 갈급함이 결국에는 손실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잡는 것도 '고점에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점에 잡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이 수익에 대한 갈급함이죠.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게. 너무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인제 언제든 주식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주식은 삶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식 이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니깐요. 그리고 주식이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루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간다면은 이 버핏이 얘기했던 "잠자는 사이에 수익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내가 내 의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절대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캐파에 맞는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의 캐파에 맞는 투자를 한다면은 아마 쪼끔씩이라도 수익이 들어올 것이고 그 수익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손실이 반복될 때 어떤 투자법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